네, 이번 시간에는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지문을 해설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 그립니다. 앞에서 표현의 자유는 개인의 인격 발현과 민주주의의 유지 발전을 위해서 필수적이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가 개인적 차원, 사회적 차원, 이 두 가지 차원에서 필수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얘기하고 있죠. 사전 억제 금지 원칙과 과잉 금지 원칙, 이 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해서 이 두 가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죠. 과잉금지 원칙은 하위의 네 가지 조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조건이 모두 충족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뒤에서 구체적으로 문제로 구현되진 않았지만 이 부분이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뒤에 보니까 의미 있는 변화에 대해서 이제 소개하고 있어요. 의미 있는 변화 첫 번째는 표현을 규제하는 방식이 바뀌었다 라고 해서 사전심의 제도라는 게 있었는데 그게 없어졌다, 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사후심의나 자율적 사전심의로 바뀌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익명 표현의 범위가 확대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서 본인 확인제라는 게 있었는데 없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개는 만족했는데 두 개는 만족하지 못했다, 이렇게 언급하면서 본인 확인제가 없어졌다, 위헌이다 라고 결정했다는 내용을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변화는 일부 대상에 대해서 명예훼손 책임을 완화한다 라고 해서 일부 대상이라는 건 공적인물, 공적사안 이런 거죠. 그죠? 뭐 선거 후보자라든가 뭐 이렇게 공적인물이나 공적사안에 대해서는 이제 언론이 보도할 수 있다. 법적 책임을 좀 완화시켜 준 거죠. 그죠? 네, 이 세 가지를 소개하면서 가 글이 마무리가 됐고, 자, 그 다음 나 글을 보시면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뻔한 패턴이죠. 가 글에서는 표현의 자유, 나 글에서는 인격권 침해, 뭐 사생활 침해, 뭐 각종 명예훼손 이런 느낌인 거죠. 그죠? 그래서 가, 나가 대립하고 있다. 주제적으로 뭐 그런 것들을 뭐 알아볼 수 있겠죠. 일단 나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한다라고 해서 뒤에 자세히 소개가 되어 있으니까,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 같은 경우엔 정보통신망법으로 규제를 하는데, 이게 아니라 정보가 아니라 언론의 보도 기사에 의해서 인격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기사 삭제 청구권을 얘기하는데, 이거는 법이랑은 관련이 없다고 밑에 나와 있죠. 법률에 규정은 없지만 이렇게. 그죠? 그리고 밑에 기사의 허위성은 피해자가 입증해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이 육문단을 보시면 윗부분과 아랫부분이 서로 대칭을 이루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대칭이 아니죠. 위에는 정보, 그죠? 어떤 정보고 밑에는 그냥 언론 보도, 기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등위도 안 맞고, 위에서는 법과 관련된 건데 밑에서는 그냥 권리만 이야기하고 있죠. 그죠? 법률의 규정이 없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게 문제로 구현될 가능성이 좀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칠문단 보시면 언론중재법이라고 해서 이제 정정보도 청구권, 반론보도 청구권, 추후보도 청구권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소개를 했고, 이거랑 다르게 이제 방영금지 가처분은 미리 방영을 못하게 하는 거, 그죠? 그 내용이 있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이게 위헌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방영금지 가처분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검열에 해당한다는 점도 부인했다. 그러니까 검열도 아니고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지도 않는다라는 이야기이죠. 그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가 글과 나 글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문제와 함께 확인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